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매매 물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매물은 지속적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을 기다리기 위한 목적에서 전세로 유입되는 수요가 많아졌다. 결국엔 지금은 실수요장이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매매 물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전세 매물은 지속적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매매 물량은 계속 증가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부동산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뒤에 판소리를 통해 그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량이 주춤하고 매물은 쌓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7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 3천 건 정도로서 올해 초 약 4만 9천 건 정도까지 줄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5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매물이 7만 건을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회복됐던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 7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달에 3,850건이었던 아파트 매매는 7월 달에 약 3,594건으로 감소한 수치이다. 지난해 10월 559건까지 거래량이 떨어진 것과 비교하며 우려할 수치는 아니지만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의 월 평균 거래량이 5천에서 6천 건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치다라고 기사화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 전부 다 다뤄드렸죠. 자,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된 거는 6, 7, 8 전부 다 비수기 구간이다. 거래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요. 또 거래량이 이렇게 평균 거래량에 못 미친다라고 하더라도 집값은 상승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전세에 대한 매물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전세 매물이 2022년 12월 달에 7만 건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9월 기준에서 약 3만 건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매 물량은 증가되었고 전세 매물은 감소된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재고 물량 가운데서는 크게 보자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매매, 전세, 월세 기준으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전세와 매매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매매에 있어서 매매의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로 전세에 대한 물량은 지속적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큰 틀을 우리가 따져본다면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매매 수요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매 수요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세 매물이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반대로 전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큰 틀에서 따져봐야지만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해결점도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매매 물량이 증가돼서 매매 수요가 감소되고 전세 수요가 증가된다면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가는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 집은 없고 전세로 가는 수요는 어떤 수요일까요? 당연히 무주택 수요이겠죠. 무주택 수요가 현재 전세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세 시장으로 가는 이유는 청약을 기다리기 위한 목적에서 전세로 유입되는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매매 수요가 감소됐다라는 얘기는
매매를 가장 많이 하는 수요, 그 많이 하는 수요는 다주택 수요를 지칭할 수가 있겠죠. 이 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왜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분들은 지금 역전세 대다수의 분들이 다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대응하기 바쁘다. 만약에 대응이 마치시고 소액 자금이 있는 분들은 사실상 주택 매매로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다주택인 상황에서 주택을 더 이상 늘리기에는 쉬운 방안은 아니죠. 또 세금적인 여러 가지 중과 적용들이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쉽지는 않다. 그렇다면 소액자금으로 이분들은 지금 어디로 접근하고 있냐?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는 상가 같은 이런 투자처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면 상가도 우리가 복합상가가 있고 또는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상가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받는 그런 상가가 아니라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는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가, 단지 안의 상가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집값이 상승되고 있다. 집값이 계속 반등하고 상승되고 있죠. 그렇다면 시장에 누군가가 나와서 집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무주택도 아니고 다주택도 아니고 결국 1주택자가 시장에 나와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지금 상승되고 있다. 자, 이 얘기는 결국엔 지금은 실수요장이다. 지금은 투자장이 아닙니다. 실수요 시장으로 이미 전환돼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요 A라는 주택. 요걸 이제 종전주택이라고 합니다. 종전주택. 우리가 상대적 가치로 그냥 판단을 해본다면 요거 그냥 하급지라고 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하급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내가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우리 집만 하락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집값이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기회는 어떤 기회죠? B에 상급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따라서 종전에 있는 본인 집을 매도하고 신규 주택을 매수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신규 주택을 선매수하고 그리고 본인 집을 후매도하는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데 1주택자의 수요층들은 경험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안정적인 선매도, 후매수를 계획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본인 집이 어찌됐든 간에 매도가 돼야지만 매도한 자금과 대출을 받아서 신규 주택 상급지로 이동, 갈아타기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층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게 된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집을 누군가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1주택자는 본인 집이 매도하지 않은 이상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도 마찬가지 지금 역전세에 대응하고 또 주택수를 늘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을 매수해줘야 할 그런 분들은 무주택 가운데서도 전세로 빠지는 수요층들도 있겠지만 또 좀 똑똑하신 분들, 해박하신 분들은 지금 기회라고 생각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무주택 수요층들이 분명히 있겠죠. 따라서 지금 우리 집은 무주택 수요층들이 매수해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무주택 수요가 접근할 수 있는 주택 가액이 있는데 대다수의 분들은 대출을 받아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9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먼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주택, 9억 원 이하 아파트에 만약에 대출을 받게 될 경우 DSR 적용되지 않고 DTI 60% 특례에서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또 시중은행보다 더 저리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면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분들은 매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급지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상급지는 어떤 아파트냐? 9억 원 초과 되는 아파트다. 자, 이 9억 원 초과 되는 주택을 우리는 고가주택으로 지칭을 합니다. 대다수의 1주택자 수요층들은 뭐 현금으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급지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삼아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금적인 고가주택의 기준점이 지금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출 기준, 고가주택의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금융위에 은행업 감독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시가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기준점을 삼고 있기 때문에 요 9억 원 초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요 분들 시가 9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거다. 그리고 9억 원 초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 본인의 자택, 매도가 되니까 당연히 상급지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상급지는 어디예요? 신규주택. 최상급지라고 지칭할 수 있겠죠. 이 아파트는 15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다. 그래서 요 15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2019년 12월 16일 이후부터 초고가주택으로 지칭이 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9억 원이 초과되고 15억 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본인 집이 매도가 돼서 15억 원이 초과되는 초고가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무주택 수요가 일단 시장에 나와서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이렇게 분수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집값이 지금 상승되고 있는 과정인데 반대로 매매 물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매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집값이 상승이 되었죠. 집값이 1주택자가 계속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면서 집값이 상승되었고 이 집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9억 원 이하 아파트도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무주택 수요층들도 모든 수요와 동일하게 우선적으로 상급지 기준에서 봅니다. 그래서 최상급지 기준에서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찾아보고 이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죠. 그리고 만약에 매물이 없다면 요 고가주택의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또 보게 되고 요 매물이 또 집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또 9억 원이 초과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급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급지에서도 마찬가지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계속 매물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되면서 매물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다. 자, 이러다 보니 결국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서울 아파트를 보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서울이 아닌 외곽 지역 일대를 눈여겨보는 겁니다. 이 경기도와 인천 지역 일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신도시 또는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지역 우선적으로 먼저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매매 물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 반면에 매도인 입장에서 요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계획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선매도 후매수를 해야 되는데 생각은 납니다. 상급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 아파트보다 요 신규 아파트가 훨씬 더 빨리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를 그냥 저렴하게 매도하고 상급지 아파트를 좀 저렴하게 매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겠지만 모든 수요는 심리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를 거의 똥값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호가를 고수하는 겁니다. 호가를 고수하다 보니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하급지역 일대에서 매물량이 계속적으로 적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상급지를 매수하고자 생각하는 1주택 수요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 물건을 어떻게든 일단 내놓고 갈아타기를 계획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가장 유효했기 때문에 무주택 수요가 나오고 또 1주택 수요도 함께 나왔는데 요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내년 1월 30일이면 끝이 납니다. 만약에 재연장되지 않고 끝이 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딱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1월 30일 날 끝이 날 것으로 보여졌는데 내년 3월부터 또 정부가 출산 가구에 한해서 완전히 절의 금리로 부동산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출시합니다. 지금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약 4% 중반대의 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출산 가구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입니다. 2%대. 그렇다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 수요층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세로 일단 기다리는데 지금 서울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고 청약 경쟁률이 높고 계속 분양가가 상승이 되면 전세에서 머물까 아니면 매매 임할까 고민 걱정이 있을 텐데 지금 매매도 마찬가지 집값이 계속 1주택자의 상급지 갈아타기 때문에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되면 또 다주택자 가운데서도 자금 여력이 되시는 수요층들 입장에서도 또 주택에 전세를 끼고 투자에 임하는 수요층들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에 또 탄력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아서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던 또는 내년 금리 인하에 따라서 또 수요가 나와 또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찾아서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수요층들이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또 다시 선순환이 되는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이 C에 있는 이 신규주택, 이 최상급 지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요 별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투기 과열지구 내 15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를 취득하는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대출 없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자, 15억 원이 초과됐던 아파트들, 대다수 마용성, 이런 2급 지역 일대에 위치하고 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 이제 대출 한 분 없이 15억이 초과됐던 아파트 매수하셨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15억 원이 초과된 아파트, 그리고 강남 핵심 지역 3구 지역 일대에서도 마찬가지 LTV 50%까지 대출이 나오면서 상급지 이동이 가능해진 거죠. 따라서 최상급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요분들은 따로 D라는 또 똑같은 신규에 위치하고 있는 최상급지 요 지역 일대로 또 이동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요 C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별도로 D라는 주택으로 또 이동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주택자의 이런 특례 보금자리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이게 끊긴다라고 하더라도 요 시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D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요 C주택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별도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최상급지, 강남 핵심 지역 일대, 뭐 1급지 같은 지역 일대는 따로 움직인다, 집값이. 그래서 양극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년에 정부가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이런 신생아 특례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무주택이 잠재 수요로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주택 매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분수 효과로 주거사다리 이동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매매 물량이 계속 증가가 돼서 매매 수요가 감소가 되면 집값이 하락한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시장은 이론이 아닙니다.